제390차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합니다. 야권 통합은 역사적 대의입니다. 민생을 피폐하게 만들고 국민을 분열하고 남북관계를 이토록까지 경색시킨 이명박 정권에 맞서서 민생복지, 경제정의를 이루고 서민과 중산층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권교체. 이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민주진보 진영의 통합은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10월 26일 치러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야권 통합의 출발점이며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어제 의원 연찬회에서 제의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반드시 통합 후보로 치러야 합니다. 야당과 시민사회 대표들이 조속히 모여서 통합 후보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다른 야당과 시민단체로부터도 호의적인 반응을 받고 있어서 조속한 진전이 기대됩니다. 우리 민주당은 통합 없이는 승리 없다는 신념을 갖고 통합 후보를 내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공심위를 구성을 해서 우리 민주당이 어떠한 통합의 방안과 절차에도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민주당이 능동적 또 개방적으로 임해서 이길 수 있는 통합 후보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고 이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약속을 지키는 집권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면서 합의한 것은 양당 간에 합의된 사항만 의안으로 올리고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미 FTA를 상정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 의원총회가 있어서 어제 상정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늦춰지긴 한 모양인데 오늘 기어이 한미 FTA 비준안을 상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균형이 깨진 한미 FTA, 균형을 다시 맞추기 위한 재협상을 해라.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현 가능한 방안 10+2라고 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전혀 이에 대해서 검토도 하지 않고 미국 측과 말 한마디 건너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정 협의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야정 협의의 최소한의 결과라도 얻고 나서 상정을 하든지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일방적인 상정은 결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밝혀둡니다. 다음은 김진표 원내대표님 말씀 읽겠습니다. 어젯밤에 청와대 개각이 있었습니다만 참신함과는 거리가 그리고 아주 치사하게 여야 간에 합의한 국감 일정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치사한 인사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야 간의 국정감사 그리고 대정부 교섭단체 대표 연설, 대법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으로 9월달 하루도 빼놓을 수
없는 모든 일정이 합의돼서 발표된 걸 알면서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4개 부처 장관을 교체한 것이 시기적으로 아주 부적절합니다. 이거는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일반 통행식 MB5기 인사의 또 한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 때문에 국감 일정을 연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국감 방해형 국회 무시 인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 개각의 내용을 봐도 그렇습니다. 측근 돌려막기 회전문 재활용 인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대북 관계를 파탄시킨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을 경질한 것은 다행입니다만 오히려 특보로 재활용하겠다고 하는 거 부적절하고 결국 장관을 바꾸어서 그나마 대북 정책에 좀 기조 변화가 있을 것이냐, 있을 거 아니냐 하는데 그것도 의문스럽습니다. 단지 대통령의 최측근을 왕 장관으로 앉히는 좋은 인사하려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명박 정권의 그 국정 철학에 있어서 이 개각을 보는 시각이 잘못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장관직을 마치 정권의 전리품으로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복지부자 진수희 전 장관, 문화부 정병국 장관의 경우에 선거 출마용 경력 쌓아주기 위해서 8개월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을 하다가 가는지 모를 정도로 이런 식의 개각을 남발하는 것, 근본적으로 이명박 정권의 이 국정 운영 철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4명의 장관 후보들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할 것입니다. 어저께 부산저축은행 정관계로의 핵심 인물인 박태규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박 씨는 부산저축은행 정관계로의 핵심 인물로 청와대 김두호 홍보수석과 매우 절친한 사이고 부산저축은행 퇴출 위기에 몰려있을 때 김두호 수석과 수십 차례 전화로 접촉했다는 사실이 저축은행 국정조사 과정에서 우재창위원회에 의해서 다 밝혀졌습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축소하고 꼬리 자르기를 위해서 박 씨를 기획 입구시켰다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 수뇌부가 바뀌면서 일련의 정치 일정과 묘하게 겹치는 오버랩되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는 도마뱀 꼬리 자르기로 끝나지 않고 권력형 비리 의혹의 몸통을 철저히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손 대표님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한나라당의 한미 FTA 비준안 단독 상정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지금 할 일은 미국이 아직 상정도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 민주당이 주장한 10+2의 제재 협상안을 가지고 현재 여야정 협의체가 3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누어서 구체적인 이익균형 회복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정한 성과를 올리는 일에 집중해야 하고 그리고 미국이 상정하고 미국이 처리한 뒤에 우리는 성정 문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 그런 점에서 한나라당이 오늘 만일 단독 성정을 시도한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여야 간에 합의한 그런 여야정 협의체를 통한 이익균형 회복의 노력을 모두 다 포기하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모든 수단을 다해서 막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엄중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영 최고위원 말씀이 있겠습니다. 11.6 서울시장 후보는 단순히 단체장 한 명 뽑는 선거가 아니라 사실상 내년 대선을 결정짓는 선거라고 봅니다. 11.6 시장 선거는 복지 대전입니다. 복지 전쟁입니다. 선명한 진보 대 보수, 복지 대 반복지의 구도로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들면 100% 승산이 있다 생각합니다. 통합 후보는 아닙니다. 단일 후보입니다. 야권 단일 후보. 최문순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였고 손학규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였듯이 이번 서울시장 후보는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통합 후보 추진 기구는 사실상 단일화 후보 단일화 추진 기구다 이렇게 저는 규정을 합니다. 즉각적으로 오늘이라도 야권 단일화 추진 기구가 작동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대표께서 말한 대로 공심이 이 절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셨는데 즉각 작동이 돼야 합니다. 경선 절차에 대해서 확실한 일정을 마련하고 그리고 병행해서 단일 후보 논의가 방법이 논의돼야 할 것입니다. 당은 민주주의 원칙을 확실하게 지킬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당의 민주주의는 절차입니다. 민주주의는 절차가 핵심입니다. 이번 시장 후보는 공학적으로 접근해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원칙을 지키고 그리고 야권 단일 후보를 통해서 시장 선거를 돌파해내는 것, 이것이 내년 역사적인 총선과 대선 대첩을 이루는 지름길이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세균 최고위원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10월 26일) 날 서울시장 선거가 있습니다. 작년 6.2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졌습니다. 이길 수도 있었는데 졌다 이렇게 보지요. 만약에 우리 후보가 그때 당선이 됐으면 주민투표도 보궐선거도 필요 없게 됐을 텐데 정말 아쉬움을 많이 남긴 6.2 지방선거 서울시장 패배였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다시 서울시장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반드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작년 6.2 지방선거에서 왜 우리가 졌는가, 그 지방선거에서 얻은 교훈을 그대로 잘 생각해야 합니다. 회의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단일화의 실패 때문에 진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회의는 단일화의 실패입니다. 그 당시에 단일화를 거부하고 완주를 했던 진보신당의 노회찬 고문이 어제 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에서 단일화 실패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단일화를 거부했던 당사자도 인정하는 것이 바로 6.2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 패배의 원인은 단일화의 실패다. 이기는 길이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명확합니다. 승리의 길을 알면서도 가지 못하면 그것은 무를 범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민주진보 진영의 모든 정당들은 당내 경선은 예선이지 본선이 아니다 라고 하는 점을 새겨야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후보 단일화가 최종 종착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단일화는 아닙니다. 단일화의 형식과 내용이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최소는 야권 단일 후보 한 명이 등록하는 것입니다. 각 당이 후보를 정해놓고 경쟁하다가 서로 밀고 당기다가 하는 막판 단일화, 이것은 국민에게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고 축제 같은 단일화 과정을 통해서 후보를 선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책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권 단일 후보가 시민들에게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공감을 얻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확실한 정책과 단일 후보와 또 연대, 이것이 승리의 3요소다. 당의 선거 전략도 이것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한나라당이 잔치집 분위기라고 하는데 엊그제 초상집에서 하루아침에 잔치집이 됐다고 하니까 참 변화무쌍한 사람들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한마디 하셨던데 뜬금없이 교육비리 척결을 언급하셨는데 시장 선거에 관심이 많은 모양입니다. 아무리 호재를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웃을 입장은 아닐 텐데 참으로 얼굴 두꺼운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왜 하게 됐고 왜 하는가? 다른 것 하나 없이 한나라당 때문입니다. 주민투표에서 서울시민의 심판을 받은 것도 한나라당이고 하지 않아도 될 재선거를 초래한 것도 한나라당입니다. 한나라당과 철없는 한나라당 소속 시장 때문에 주민투표 비용 182억 원과 보궐선거 비용 310억 원, 약 500억 원의 피 같은 세금이 한나라당 때문에 날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입니다. 한나라당은 지금 광노현 후재를 만났다고 한다는데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실정을 가릴 만한 후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도 국민이 알고 서울시민이 알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지금 웃고 있다는데 며칠 있으면 울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인영 최고위원 말씀이 있겠습니다. 서울시가 또다시 무상급식 예산 집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에 대한 사실상의 정치 불복입니다. 권영규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서울시의회 임시회의에 출석해서 추가적인 예산 집행 여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지켜본 뒤나 혹은 다음 시장이 판단할 문제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자의 이유로 주민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고 또 후자는 주민투표를 왜 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자기 기만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시장직을 사퇴하면서 주민투표의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남은 사람들은 주민투표 결과를 오만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주인은 서울시장도 또 더군다나 부시장도 아닙니다. 서울시의 주인은 오직 서울시민일 뿐입니다. 서울시민이 선택한 주민투표 결과는 그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합니다.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서울시민들의 선택을 무시하는 오만함을 버리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을 위한 무상급식 예산 695억 원을 집행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투표로 민심이 어디 있었는지 판명된 이상 지난 1월 대법원에 내었던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해서도 마땅히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만 더 보태겠습니다. 8월 24일 있었던 주민투표의 결과는 서울 시민들께서 선별적 복지를 외면하고 보편적 복지의 길을 지켜주신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시민들의 뜻은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광범위한 복지동맹이 이루어지고 그 복지동맹의 통합적인 단일 후보로 승리하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노현 교육감의 처신을 둘러싼 정치적 도덕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정치적 의도도 복지를 향한 서울 시민들의 뜻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복지의 그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물리치고 복지의 길을 지켜주신 서울 시민들의 그 뜻은 이 뜻을 민주당이 확고하게 지켜내는 것이 시대적 책무입니다. 무엇보다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민주진보 진영의 단일한 그 후보를 만드는 작업에 즉시 착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부터 다각적으로 진보 정당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와의 예비 접촉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우 긍정적 의사가 확인되고 있고 조만간 본격적 논의 테이블이 가동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통합적 단일 후보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은 내부의 단결을 바탕으로 해서 진보정당과 시민단체와 개방적인 논의를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천정배 최고위원 말씀이 있겠습니다. 만일에 어떤 국민이
독도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독도가 뭐 그리 중요하냐? 우리 동해상에 있는 작은 돌섬 하나에 불과하다. 이거 그냥 넘겨줘도 된다. 아마 이런 국민은 매국노이거나 미치광이일 것입니다. 한미 FTA 저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름 그대로 자유무역 협정을 맺는다면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상정하려고 하는 한미 FTA, 구체적으로 지금 협상하고 체결된 한미 FTA는 문제가 많습니다. 거기는 우리의 주권을 제약하는 심각한 독소 조항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한미 FTA를 발효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영토는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수호해야 하듯이 대한민국의 주권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스스로 제약하고 남에게 할양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국가는 영토와 국민과 주권으로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제 손학규 대표께서 민주당 후보를 선출하고 다른 야당 및 시민사회와 함께 통합후보를 내자고 제안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이 발언을 반드시 당내 경선을 통해 서울시장 후보를 뽑고 이 후보로 야권 통합에 나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저는 그동안 누구보다 앞장서서 당내 경선을 주장해왔습니다. 또한 야권 단일 후보, 통합 후보를 내서 승리하고 공동지방정부를 구성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저는 야권 단일 통합 후보를 만드는 과정에서 저 자신의 어떤 기득권도 내놓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민주적 경선, 경선다운 경선, 무늬만이 아닌 경선으로 뽑아야 합니다.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고 모바일 투표도 허용한 경선 방식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경선은 형식과 내용이 모두 중요합니다. 여기에 민주주의가 없다면 중대한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2번의 서울시장 경선 과정에서 민주주의에 실패했습니다. 이것이 본선거의 실패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전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민주당이 진정한 민주주의 정당인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일에 어떤 특정 인사가 인지도가 높다고 해서 여론조사 지지도가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을 후보로 삼아야 한다면 우리는 내년 대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에게 정권을 이양하면 됩니다. 앞으로는 후보들도 굳이 경쟁시켜서 뽑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직전 선거에 나왔던 인지도 높은 후보를 또 뽑으면 되기 때문에 또 공천 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당은 이 사람이 당선될 때까지 선거 때마다 공천하면 되는 겁니다. 어떠한 한미정도 정당으로서의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능멸입니다. 정치가 이래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정당이라면 큰 선거일수록 당내 후보를 먼저 튼튼히 세우고 지원해야 합니다. 지난 강원도지사 선거를 상기해 봐야 합니다.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데 신경 쓰느라 시간 보냈습니다. 그러나 결국 당내 최문순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과거에 이계양, 이종걸, 유정인 이런 동지들은 당에서 제대로 된 경선다운 경선의 기회조차 주지 않아서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경선을 통해서 승리를 만들어 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민주적 경선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경선을 거쳐서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아마 경선이 아니었다면 김대중 대통령은 없습니다. 2002년에 경선 없이 대통령 후보를 뽑았다면 우리는 노무현이라는 열정의 지도자를 갖지 못했을 겁니다. 경선을 통했을 때 민주당은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민주당의 전통입니다. 손학규 대표께서도 이런 민주당의 전통을 아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도 시민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경선을 통해 당당히 민주당 후보를 뽑아야 승리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박수환 최고위원님 말씀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 현인택 씨와 아무런 감정도 유감도 없습니다. 그러나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이 정권에 취임한 이후 남북관계는 단절이 되고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여야 모두가 현인택 장관의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을 대북정책의 전문가로 기용해서 실패한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을 전면 기조전환을 해가지고 남북관계 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통일부 장관을 교체하고서 통일과 대북정책에 아무런 전문 지식도 없는 지리학 교수 출신 유익 씨를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을 하고 실패한 대북정책의 책임자였던 현인택 씨를 또 대통령 통일특보로 임명을 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기각이고 무엇을 위한 기각인지 이명박 대통령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통일정책과 대북정책을 이명박 대통령이 꼭두각시 통일부 장관을 내세워서 직접 챙기고 장악을 하겠다 하는 편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유익 씨가 통일부 장관이 됐다고 해서 남북관계 개선의 조짐이 전혀 없습니다. 하루에 11명 이상이 세상을 떠나고 있는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들 절규하고 있습니다.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도 추진해야 되고 금강산 관광 문제 완전히 두동강이 났습니다만 정치적 결단과 대화를 통해서 다시 이어가야 됩니다. 5.24 조치로 북한에 진출해 있던 우리 국내 기업은 완전히 도산을 했습니다. 개성공단의 기업인들은 파행 조업을 할 수밖에 없고 갈수록 매출이 감소가 돼서 대출 건수가 또 대출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현장을 찾아서 해법을 마련해 보고자 국회가 여야 합의로 개성공단 방북 신청을 했지만 통일부는 거부를 했습니다. 새로운 통일부 장관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 텐데 전혀 기대가 난감합니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서 통일부 장관과 통일특보 임명에 대해서 제고를 해주기를 바라고, 만일 이대로 강행한다면 우리 민주당은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 검증 절차에서 모든 당력을 집중해서 저지해야 된다, 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어제 부산에서 12.6 재보궐선거의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부산 동구구청장 후보는 민주당 소속의 이해성 후보가, 그리고 사하구의 기초의원 후보는 민주노동당 후보를 야권 단일화로 확정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이 논의를 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번 단일화는 공동정책 공약을 채택했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주민 참여 확대, 둘째 지역 일자리 창출, 셋째 의료복지제도 확대, 넷째 주거환경 획기적 개선 등을 공동 공약으로 채택했습니다. 동구구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사실상 공동지방정부를 운영하기로 합의한 것도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번 합의에서 민주당의 최인호 시당위원장은 자기 지역구의 기초의원 후보 자리를 민주당에 양보함으로써 야권 후보 단일화의 중요한 진전을 이루어냈습니다. 부산에서는 적어도 이번 단일화 성사로 야권 통합권은 야권 연대 교두보가 확보되었습니다. 야4당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도 부산에서 힘을 한데 모아서 반드시 승리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런 노력이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주당의 후보 경선을 먼저 하고 그 다음 다른 야권 후보들과 단일화하는 그런 경로도 고려되어야 되겠지만 다른 한편 시일의 촉박함 등을 감안해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다른 야권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 경선을 추진하는 것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같이 열어놓고 민주당과 야권이 함께 논의해서 야권 후보 단일화를 조속히 이루어내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